촉촉한 이슬이 내린 이른 새벽, 중궁전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왕비의 거처에서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고 궁녀들은 숨을 죽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전지밀 김상공이 중전의 부름을 받고 궐 안에서 가장 위태로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원경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상공, 내 목욕물에 독을 탄 것이 그대입니까? 차분한 어조였으나 그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상공은 머리를 조아리며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소첩은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전마마, 부디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가냘픈 목소리였으나 떨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경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목욕물을 준비한 상공을 불러야겠군. 손가락을 가볍게 튕기자 문이 열리며 상공이 끌려오듯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원경의 시선이 상공을 꿰뚫었습니다. 목욕물을 준비한 것이 맞느냐? 상공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예, 마마. 소첩이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을 비우던 중 갑자기 어지러워졌습니다. 숨이 막히고 몸이 저려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으나 그때 원경은 눈빛을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그때 무엇을 보았느냐? 상공은 공포에 질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으나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김상공이 물에 무언가를 섞고 계셨습니다. 분명 손에 작은 병을 들고 계셨고 그것을 목욕물에 넣으셨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상공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손을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중전마마, 소첩을 믿어주십시오. 그러나 원경의 눈빛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김상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래도 인정하지 않는 겐가? 김상공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중전마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소첩은 그저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던 원경의 표정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구의 명을 받은 것이냐? 김상공은 몸을 떨었습니다. 한동안 침묵하던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숙의 체령이 옵니다. 원경의 손끝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와 중궁전의 장막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체령이라 그렇다면 이제 수기를 만나야겠군.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중궁전의 목욕탕에는 은은한 향이 감돌았습니다. 수증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른 공간 속에서 원경은 고요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채령이 들어왔습니다. 채령은 어색한 표정으로 예를 갖추었습니다. 중전마마 부르셨사옵니까? 원경은 부드럽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목욕 재개를 하고 몸을 정갈히 해야 하는 날이지 않느냐. 오래 보지 못했으니 안부도 궁금하구나. 들어와 앉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말이었으나 채령은 속으로 가시밭길을 걷는 듯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꺼림칙한 기운이 감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어조였지만 원경이 이렇게 따로 불러 안부를 묻는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채령은 애써 표정을 감추며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첩은 그저 전하와 중전마마의 평안을 기원하며 지내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경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수기가 잘 지낸다니 다행이구나. 채령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대화였지만 목욕탕에 흐르는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채령은 원경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원경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 너도 오랜만에 목욕을 하면 좋겠구나. 상궁, 뜨거운 물을 더 부어라. 목욕탕 밖에서 대기하던 상궁이 예, 중전마마 하고 나직이 대답한 후 커다란 항아리에 가득한 더운 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탕 안에서 물이 일렁이며 김이 더욱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채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혹시 이 물에 독이 들었을까? 아까까지 미지근했던 목욕물이 갑자기 뜨거워지자 채령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러나 겁에 질린 표정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독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이 원경의 목욕물에 독을 넣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숨을 삼키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 황공하옵니다. 허나 소첩은 몸이 허약하여 너무 뜨거운 물은 삼가야 할 듯하옵니다. 그러나 원경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삼가야 한다. 그래, 숙의 말이 맞다. 하지만 네가 나에게 건넨 물이 얼마나 뜨거운지는 생각해 보았느냐? 채령은 그제야 원경이 오늘 왜 자신을 불렀는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단순한 목욕 재개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원경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너에게 단 한 번의 용서를 주었으나 두 번은 없다. 다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내게 손을 대려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네 손으로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엄숙하면서도 냉정한 경고였습니다. 채령은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소첩, 중전마마의 깊은 뜻을 따르겠사옵니다. 그러나 원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마. 채령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제안이옵니까? 원경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비구니가 되는 것은 어떻겠느냐? 채령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비구니라니? 그 말은 곧 궐에서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시는 궁에 발을 들일 수 없으며 더는 태종의 곁에도 설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채령은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원경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살아남을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면 그 선택의 대가는 무엇일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침묵이 목욕탕을 가득 채웠습니다. 채령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원경의 눈빛을 피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채령의 처소는 새벽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령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던 끝에 마침내 김상공을 불러들이라고 명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김상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도 예전처럼 채령을 따르던 충심도 없었습니다. 채령은 이를 악물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한 줄 아느냐? 왜 그따위 실수를 저질러 나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냐? 김상공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수기마마,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하시는 겁니까? 채령은 김상공의 싸늘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따르고 자기 뜻에 맞춰 행동하던 자가 이렇게 돌아설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감히 이제 와서 배신이라도 하겠다는 말이냐? 김상공은 피식 웃으며 머리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중전마마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수기마마께서 어떻게 나오시든 달라질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수기마마께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문제뿐입니다. 채령은 불쾌함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네가 지금 나에게 가르침을 주려는 것이냐? 김상공은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마마께 한 말씀만 올리고 떠나겠습니다. 살아남고 싶으시면 조심하십시오. 더 이상 저는 마마를 위해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저를 부르지 마십시오. 그 말을 남긴 채 김상공은 단호히 몸을 돌려 방을 나갔습니다. 채령은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믿고 있던 자에게서 돌아설 것을 종용받았다는 사실이 분했습니다. 그러나 김상공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원경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자신은 점점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결국 채령은 원경을 찾아갔습니다. 중궁전에 도착하자 원경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경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시간에 찾아오다니 무슨 일이지? 채령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중전마마, 소첩은 억울하옵니다. 김상공이 저를 팔아 자신을 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김상공이 혼자 벌인 일입니다. 부디 믿어주십시오. 원경은 잠시 말없이 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깊은 심연처럼 차갑고도 고요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것은 상관없다. 내게 중요한 것은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채령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도 억울함도 필요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수기는 이제 죽은 듯이 살아야 할 것이야. 다시 한번 내게 덤벼들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채령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원경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고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알겠느냐? 채령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중전마마. 원경은 다시 책을 들며 무심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돌아가거라. 채령은 천천히 몸을 돌려 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는 순간 굳게 깨문 입술에서 피가 맺혔습니다. 채령은 원경의 뜻대로 그렇게 쉽게 사라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어질 내용에 대한 예상 스토리를 열심히 이야기해봤어요. 본편 내용과 많이 다르더라도 재미있게 들어주신 거였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소심한 리뷰였습니다. 죄송한데 구독해주시면 안 될까요?